네, 2024년 7월 10일 날 친 거 교육청 모의고사입니다. 예, 한번 봅시다. 뭐 4번에서 9번 문제인데 두 번째 지문이죠. 별로 뭐 어렵지 않았어요. 뭐 감정하고 이제 음악에 대한 얘기인데, 일단 가아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보통 이제 시대별로, 그러니까 뭐 고대 그리스, 그다음 중세, 그다음 르네상스, 바로크, 뭐 낭만주의 시대 요렇게까지 쭉 이어지는, 그러니까 시기별로 이제 그 음악과 음악에 대한 설명, 그죠? 음악과 감정에 대한 설명. 그다음에 뭐 나 같은 경우에는 뭐 한기론, 그다음에 그거에 반대하는 어떤 인지론, 그거 두 개 짬뽕 시킨 어떤 뭐 이렇게 상상이론, 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죠? 뭐 정도 그런 정도의 짜임새입니다. 짜임새가 워낙 잘 거쳐져 있고 아주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요건 이제 시기별, 시대별, 시간 순서대로.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뭐 정, 반, 합 이렇게 되는 어떤 변증법적인 어떤 형태.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보게 되면, 문제도 어려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문에서 조금 어려웠던 부분이, 이제 개념이 조금 어려웠던 부분이 요 페르소나, 요 나오는 부분, 요거 조금 힘들었고, 딴 거는 쭉쭉쭉 다 읽어지죠, 그죠? 페르소나가 뭐냐면은, 간단히 설명하면, 여기 이제 음악이 있고, 그죠? 이게 사람이 있으면, 이거 두 개의 관계를 막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뭐 이렇게, 요 환기론이나, 아니면 인지론 같은 경우에는, 그죠? 어떤 음악이 있고, 사람이 있고, 이 두 개의 관계를 얘기하는 건데, 이제 그 로빈슨의 상상이론의 이제 페르소나는 뭐냐면, 음악이 있고 사람이 있는데 그 사이에 페르소나가 있는 거야. 페르소나. 그러니까 이제 페르소나가 가상의 어떤 그 상상으로 만들어진 어떤 그 존재인데, 얘가 음악에 있는 감정을 막 이 청자한테 알려주는 거야.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청자가 이제 감정을 일으키는 거지. 뭐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죠? 별로 뭐 크게 뭐 중요한 건 아닌데, 또 그거 좀 이해하기가 조금 힘들었다. 뭐 읽어보면 되지만. 4번을 보게 되면 이건 뭐 설명 방식에 대한 문제고 뭐 어렵지 않았죠. 그다음 5번 뭐 내용일치, 그다음에 뭐 6번도 뭐 내용일치 추론, 그죠? 내용일치 추론. 7번은 이제 적용 추론인데, 이것도 뭐 그냥 적용 추론인데 내용일치로 다 풀리죠. 뭐 추론 페르소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 이해됐으면 풀리겠지. 그죠? 8번도 이제 적용 추론인데, 이건 이제 또 본문에 없는 새로운 정보를 주는 겁니다. 해강이 말한 어떤 그 개념 을 가지고 요 논점으로 다시 또 지문을 바라보면서 이제 내용 일치를 풀어라, 뭐 그런 얘기니까 별로 뭐 크게 어려운 거 없었고, 요 부분 조금 뭐 어려운 거 없었다기보다 그나마 좀 어려웠던 부분이 요 부분이죠. 요 문제죠. 다른 문제는 뭐 이게 3점인데 이것보다는 이게 더 어려웠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죠. 요 부분 조금 어려웠던 것 같고, 그다음 9번이야 뭐 어휘 푸는 거니까 맞다 싶으면 맞는 겁니다. 그죠? 그래 풀면 되고. 하나씩 풀어봅시다. 본 보고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본 지문 봅시다. 지문부터 봅시다. 감정은 미의 본질이, 감정 미학은 미의 본질이 감정에 있다고 보는 이론이다. 감정 미학은 미의 본질이 감정에 있다. 그 미의 본질은 감정에 있다. 감정을 가지고 이제 미가 나타난다. 미의 본질은 감정에 있다. 오케이. 이론으로 음악에서의 감정 미학은 바로크 시대에 본격화된 개념이다. 바로크 시대, 이때 본격화됐대요. 그죠? 그 이전에는 있긴 했으나 본격화되진 않았다. 봅시다. 바로크 시대 이전에도 음악과 감정의 관계에 주목했던 때가 있었는데, 바로 이제 고대 그리스 시대이다. 음악과 감정.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감정을 모방한 음악이 이제 감정을 모방한 거라고 이제 보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도덕적 속성에 미치는 강한 영향력을 주목하겠다. 그러니까 도덕적 속성. 그러니까 음악이 도덕적 속성에 영향을 미친다. 음악이 주는 감정적 흥분이 인간의 도덕적 성향인 에토스에 큰 영향을 미쳐가지고 인간의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었기에, 음악이 주는 어떤 감정적 흥분이 인간의 도덕적 성향에 영향을 미친대. 그죠? 그러니까 막 음악을 들으면 사람이 막 차분해지고, 착한 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느끼기도 하고, 뭐 그렇게 믿었답니다. 음악을 교육을 위한 도구로 활용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음악을 가지고 도덕적인 사람을 만들려고 이제 노력했겠지. 그죠? 음악이 인간의 윤리적 성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여기는 생각하는 이러한 사고는 음악에서 감정 미학 발전에 중대한 토대가 되었다. 그러니까 음악이 일단 뭐 교육적인 영향에 뭐 이렇게 사람 영향이 미치니까, 야 이거 감정 미학이라는 게 이제 발전의 토대가 된 거지. 그죠? 음악이 감정에 영향을 주는구나. 그죠? 어렵지 않고.
이제 중세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기별로 된 거지. 예. 요거 이제 고대 그리스 시대인지 이렇게 그 생각하고 있었는데 중세에 오면 어떻게 되느냐. 고대와 마찬가지로 음악의 윤리적 영향력을 중시해야 했다. 마찬가지로 고대와 마찬가지로 음악의 영향력, 윤리적 영향력, 그죠? 윤리에 계속 영향을 미친다. 음악의 교육적 기능을 강조하였다. 중세도 마찬가지였다. 그게 그 얘기네, 그죠? 르네상스 시대에 이제 들어들면서 음악의 윤리적 작용보다는 감정적 효과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이제 윤리적 작용에 신경 써서 거기만 올인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감정적 효과 여기 이제 관심 갖기 시작했다. 특히 이제 그 르네상스 시대 이내에 그 안에 있는 어떤 바로크 시대, 그죠? 바로크 시대에 이르러 감정을 음악에 표현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고, 감정을 음악에 표현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의미. 그렇게 이제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 시대의 음악가들은 적극적으로 감정을 음악과 연결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니까 감정과 음악이 이제 막 매칭,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막 생각하면서 이제 막 아주 연결시키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이때의 감정은 일반적이고 객관화된 감정을 뜻하는 것이다. 이건 주관적이고 뭐 개인적인 어떤 감정이 아니라 이런 거지. 그러니까 어떤 음악을 들으면 슬픔을 표현한 거고, 어떤 음악을 들으면 이건 기쁨을 표현한 거야.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 정도밖에 생각을 못한 거죠, 그죠? 개인적으로 막 저 사람 슬프구나 그런 게 아니라, 이거 요렇게 하면 이거 슬픔을 표현하는 거야. 요렇게 하면 뭐 기쁨을 표현하는 거야. 요렇게 생각한 거지, 그죠? 뜻하는 것으로 각 작곡가 개인의 주관적인 감정은 중요하지 않았다. 그렇지. 작곡가들은 감정을 객관적으로 분류한 후에 이제 슬픔, 뭐 기쁨 이렇게 분류한 후에 리듬, 선율, 화성 등의 형식적 요소를 활용하여 음악을 각각의 감정들과 논리적으로 연결하였다. 그지? 이게 학문적으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요 부분은 슬픈 부분을 표현하고 있고, 요 부분은 뭐 기쁨을 표현하고 있고, 요렇게 이제 딱딱 정한 거지. 그죠? 청자들의 감상 역시 음악과 대응된 감정을 식별해내는 것뿐이었다. 그러니까 이게 들으면 요 부분은 슬픔을 표현한 거네, 요 부분은 기쁨을 표현한 거네, 그렇게 판단하는 걸로 이용했다는 거죠. 그죠? 가슴에 호소되는 바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고 보다. 이걸 들으면서 막 같이 눈물 흘리고 그런 게 아니라 이건 슬픔을 표현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 뿐이었지 막 울고 막 그런 건 없었다. 그죠? 바로크 시대의 본격화된 음악에서의 감정미학. 감정미학이라는 게 일단 학문으로 자리 잡은 겁니다. 요 부분은 슬픔, 요 부분은 기쁨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요까지는 원고야. 근데 이제 낭만주의 시대에 이르러 전성기를 맞게 된다. 낭만주의 시대로 이행이 진행되면서 작곡가들은 자신이 느낀 주관적인 감정이 음악을 통해서 표현될 수 있다는 사고의 전환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이제 주관적인 감정이 얘기가 나오는 거지. 작곡가들이 이제 실제로 느낀 거, 그걸 이제 음악을 통해서 막 표현한다. 사고이잖아. 그 전까지는 어떻게 했냐? 그냥 요 부분은 기쁨, 요 부분은 슬픔. 그러니까 뭐 화성 이렇게 뭐 어디 갔냐? 형식적인 요소, 그러니까 리듬, 선율, 화성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요건 기쁨을 표현한다, 이건 슬픔을 표현한다. 요 정도까지는 왔었는데 주관적인 거는 안 했지, 그죠? 이제부터 주관적인 감정이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죠? 사고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감정의 의미가 작곡가의 주관적인 감정으로 바뀌면서 작곡가는 자신의 개성이나 독창성 이런 걸 자기들 마음대로 막, 그죠? 에 기초한 창작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청자에게도 작곡가의 감정을 이해하기 위해 자신의 감정에 따라 음악을 음악을 자신의 감정에 따라, 그러니까 이제 음악을 듣고 내 감정이 막 나는 이렇게 느끼는데 작곡가도 이렇게 느꼈겠지, 뭐 이렇게 이제 그죠? 능동적으로 이제 수용하는 태도가 중요해졌다. 이렇게 낭만주의 음악에서 음악이 자율성과 개별성을 바탕으로 인간의 주관적인 감정을 담아내는 것이 이제 중시되면서 계속 전부 다 주관이지. 그러니까 작곡가는 작곡가대로 막 자기 주관대로 음악을 만들고, 듣는 사람대로 자기 감정을 가지고, 그죠? 막 이해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뭐 내 감정은 이렇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죠? 중시하면서 음악은 인간의 감정을 가장 잘 표현해낼 수 있는 예술로 인정받게 되었다. 그러니까 다른 예술보다도 감정을 잘 표현하게 됐다. 그렇군요. 그렇죠. 어려운 거 없죠. 쭉 읽어지고, 뭐 고대 그리스, 중세, 뭐 르네상스, 이제 바로크, 이렇게 낭만주의 시대로 쭉 이어지는 어떤 시간적 순서에 따라서 이제 음악과 감정, 그러니까 음악을 보는 어떤 시선, 어떤 뭐 관점, 이게 좀 달라지는, 그죠? 변화되는 뭐 그런 얘기였다. 어렵지 않았고,
또 나와 넘어갑시다. 잠시만 좀 물 좀 마시고 잠깐만요. 네, 계속 봅시다. 나와 봅시다. 이건 뭐 환기론, 그 다음에 인지론, 그 다음에 이제 상상이론 요 세 가지 이해하면 끝입니다. 봅시다. 인간의 정서 표현에 대한 논쟁, 그러니까 인간의 정서 표현에 대한 논쟁, 그러니까 정서를 어떻게 표현할 건가, 뭐 방법, 뭐 아니면 뭐 어떤 뭐 여러 가지 논쟁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있을 수 있는데, 음악이 슬프다라는 일상적 어법, 그러니까 음악이 슬프다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그죠? 일상적으로 얘기하는데 그거에 대한 분석 철학자들의 문제의식에서 시작됐다. 분석 철학자들은 그 말이 뭐지? 이거 막 이렇게 분석하는 거죠. 그 말의 의미가 뭐지? 이렇게 따지는 게 분석 철학자들이겠죠. 음악이 슬프다. 요 말에서 이제 이 말에 대한 얘기를 하겠지. 그죠? 이 말을 보는 여러 가지 어떤 관점들, 분석 철학자들의 관점들 봅시다. 무생물은 음악이 슬프다라는 술어가 적용될 때 그 음악이 슬프다. 음악은 뭐 그냥 뭐 생물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슬프다? 이거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또 술어가 적용될 때 생기는 논리적 모순에 주목한 것이다. 그렇지? 이런 문제의식은 환기론과 인지론의 입장에서 활발히 논의되었다. 환기론, 그 다음 뒤쪽에 이제 그 인지론, 그죠? 나중에 이제 그 두 개 짬뽕한 상상이론.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봅시다. 이 두 입장 모두 음악이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고 본다.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고 본다. 그렇지. 음악이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 둘 다 똑같이. 요건 이제 동일하다. 그죠?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음악이 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서로 다르게 이제 생각을 했다. 봅시다. 환기론을 대표하는 학자인 메트로버스 환기론은 음악이 청자에게 특정 감정을 환기함으로써 그 감정을 표현한다. 그러니까 음악은 뭐 아무 생각이 없는데 얘들이 청자의 귀에 들려서 이제 청자들 마음 속에서 막 감정이 막 환기가 되는 거야. 그죠? 그 감정을 표현한다고 주장한다. 음악이 슬프다는 뭘로 바꿀 수 있냐면, 음악이 내게 슬픔을 불러일으킨다. 환기가 된다는 얘기지. 그 음악은 아무 생각이 없는데, 그죠? 우리가 이제 듣기에 사람들 마음 속에서 슬픔이 막 막 일어난다. 그죠? 환기가 된다. 이렇게 해석하면서 음악이 아닌 청자를 주체로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음악 자체, 그러니까 음악과 청자, 시청자, 듣는 사람이 있으면, 그러니까 누구 관점에서 봤냐면, 음악은 놔두고 얘 관점에서 본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음악이 막 들리니까 얘 마음속에서 막 그 감정이 일어난 거야. 그래 보는 거지, 그죠? 그 주체는 누구냐? 청자. 메트로버스는 음악을 들으며 청자가 즉각적으로 감정을 경험하고, 이런 청자의 주관적인 감정,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서 막 사람마다 경험이 다르고 어릴 때 기억들 다 다르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막 떠오르는 거지. 그런 게 근거해서 그 감정이 그 음악이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환기로는 사람들이 음악을 들으면서 실제로 느끼는 감정을 설명하는데 부합하는 이론이지만, 그 음악을 들으면서 실제로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맞지, 그죠? 부합하는 이론이지만 음악에서 느끼는 감정을 음악이 지니는 속성이 아닌, 그 음악 자체가 지니는 속성이 아닌 개인의 가변적인 주관, 그러니까 내 마음에 내 어릴 적 경험 이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막 감정이 막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음악 자체의 어떤 속성에 대한 얘기는 안 하고 쏙 빼고, 그러니까 음악이 있고 듣는 사람이 있으면 여기만 주목해가지고 봤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 거지, 그죠? 얘만 생각하지 음악은 생각도 안 하고, 그죠? 그런 어떤 생각으로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제 환경을 비판하는 거지, 그죠? 봅시다. 그런 음악이 지니는 속성이 아닌 개인의 가변적인 주관에 의해서 찾고 있다는 점에서 인지론의 비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환기론은 이 음악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에만 주목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인지론이 막 비판을 하는 거지, 그죠? 인지론 좀 내용이 뭐냐? 인지론을 대표하는 키비는 음악이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청자의 감정과는 무관하게 음악이 특정 감정에 대한 표현적 속성을 지니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니까 음악이 있고 사람이 있으면 여기에 주목하는 게 아니라 인지론은 여기에 주목하는 거예요. 음악에 주목하는 겁니다. 그죠? 이게 감정 불러일으키는 게 아니라 음악이 알려주는 거다. 음악의 속성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죠? 그죠? 특정한 감정에 대한 또 표현적 속성을 지니고 있다. 음악 자체가 설명하면서 그걸 들었기 때문에 이제 그걸 이제 인지를 했다는 얘기지. 그 음악 자체가 가지고 있는 속성을 이놈이 감정이 막 불러일으켜진 게 아니라 그걸 인지했다. 이건 누굽니까 이거? 여기 비슷한 내용이 있지 않았나?
인지했다, 감정을 인지했다. 이거 바로크 시대의 음악 비슷하네요, 그죠? 바로크 시대의 음악과 감정에 대한 설명, 음악과 감정에 대한 설명. 이거 주관적인 감정이 아니라 이제 객관적인 감정이 담겨 있다 그랬잖아요. 좀 바로크 시대에 좀 비슷하네, 얘는, 그죠? 그러니까 얘는 그 뭐냐 환기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낭만주의 시대에 조금 좀 유사하고, 그죠? 이거 주관적인 감정에 또 중점을 둔 거고, 환기론과.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인지론 같은 경우에는 이건 바로크 시대 조금 어떤 객관적인 감정, 그거에 조금 연결이 되네요, 그죠? 매칭이 된다. 계속 봅시다. 그죠? 청자가 이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인지하는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특정 감정에 대한 표현의 속성을, 음악 자체가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들은 사람이 그걸 알아듣고 인지를 해서, 그죠?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인지한다. 아, 지금 음악이 슬픈 표현을 하고 있구나. 그죠? 지금 들리는 음악의 속성은 지금 슬픔을 표현하고 있구나. 이렇게 인지했구나 라고 보는 겁니다. 무생물은 음악이 감정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그죠? 감정의 주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음악이 슬프다라는 말을 뭘로 바꾸냐면, 음악이 슬픔에 대한 표현적 속성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그러니까 음악 자체가 이 슬픈 거를 표현하고 있다. 뭐 화성이라든지, 그죠? 음정이라든지, 뭐 그런 거 이용해가지고, 그죠? 화성 선율 뭐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지금 슬픔을 표현하고 있구나. 그런지 사람들이 인지를 했다, 그것뿐이지. 그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죠? 여기서 표현적인 속성은 뭐 리듬, 선율, 화성 이런 어떤 형식적인 요소, 그죠? 뭐 도레미파솔라시 아니면 뭐 선율, 그죠? 그다음에 리듬, 그죠? 화성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형식 요소를 바꿔 말한다. 이런 것들이 형식적 요소를 이용해서 음악을 이제 슬프게 만든 거지, 그죠? 그걸 이제 인지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죠? 키비는 짧은 몇 마디의 형식적 요소에 특정 감정이 단편적으로 구현되어 있어. 구현되어 있기 때문에 청자가 음악을 들으면 그 감정을 인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죠? 그냥 단순히 이제 인지했다. 그 음악이 그런 속성을 인지했다. 그러나 인지론은 청자가 음악을 들으면 느낄 수 있는 감정을 인지적 순으로 제한한다는 점에서 환기론의 비판. 그것도 서로 물어뜯네. 그러니까 얘는 음악 자체에 그런 거 있기 때문에, 슬픈 요소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인지한 것뿐이야 라고 본 거고, 얘는 아니야. 음악은 아무 뭐 표현이고 뭐 자시고 뭐 속성 같은 거 없고, 음악은 그냥 그대로 들렸는데, 음악은 그냥 그 스피커로 뿌리는 것 뿐인데, 그걸 들은 사람들 마음 속에서 감정, 막 슬픔이 일어난 거야, 이래 보는 거예요. 서로 이제 물어뜯고 이제 싸우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그 로빈슨이 나타나는 겁니다. 두 개 이제 짬뽕 시키는 겁니다. 그냥 통합합니다. 로빈슨은 상상 이론에서 음악이 감정에 대한 표현적 속성을 지녔을 뿐만 아니라, 표현적 속성을 지녔다라는 말은 그 인지론이겠죠.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청자에게도 다양한 감정을 환기할 수 있다. 이거 환기론에 대한 얘기지. 두 개는 짬뽕시키는 겁니다. 둘 다 맞아,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감정의 주체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감정의 주체로 음악 내의 허구적 존재인 페르소나를 상상한다. 그러니까 상상해내는 거지. 허구의 인물, 페르소나를 만든 겁니다. 여기서 페르소나는 음악의 형식적 요소들을 바탕으로 청자의 상상에 의해서 만들어져 청자와 역동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는 존재를 말한다. 이게 뭐 말이 좀 어려운데, 음악이 있고 그 사람이 있고, 그죠? 듣는 사람이 있고, 그 중간에 페르소나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페르소나가 이제 그 설명해 주는 거지, 사람들한테, 그죠? 그래 보면 되겠죠. 상호작용한다. 우선 로빈슨은 작곡가에 의해 리듬, 선율, 화성 등의 움직임에 감정의 흐름을 구현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니까 일단 작곡가는 슬픔을 표현할 수가 있지, 그죠? 리듬, 선율, 화성 이런 것들 이용해가지고 슬픔을 막 표현한 거야. 구현했지, 그죠? 나타냈다는 겁니다. 할 수 있다고 봤고, 그리고 이제 음악 속에 이제 페르소나가 요걸 이제 설명을 하겠지, 그죠? 얘가 이제 알아듣고, 음악 속에 이제 페르소나가 감정의 흐름을 경험하고, 그러니까 이놈이 먼저 경험해야 되겠지. 경험하고 페르소나와의 활발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러니까 청자는 그 페르소나와 이제 그 상호작용을 하는 거지. 페르소나가 그 사람에게 막 알려주는 겁니다, 그죠? 활발한 상호작용을 해서 청자는 감정에 대해 분명하게 이제 인지하게 된다. 그 음악 속에 있는 페르소나라는 인물, 그놈이 청자에게 막 감정을 알려주면 이제 사람들이 알아듣고 인지하게 된다. 그러니까 표현도 표현이고 인지도 인지니까, 그러니까 뭐 표현 인지론, 그 다음에 감정이
환경 뭐냐 그 감정에 대해서 청자는 그 감정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러면 환기가 되는 거는 막 감정이 막 환기가 되는 거는 페르소나가 환기가 되는 거죠. 그죠? 이놈이 지금 인지를 하고 막 감정이 일어난 거야. 어? 페르소나가 막 어디 갔나? 여기서 이제 그 음악에서 페르소나가 감정의 흐름을 경험하게. 그러니까 얘가 이제 경험하는 거지. 페르소나가 스스로 어떤 그 음악 속에 있는 음악을 듣고 이제 감정을 막 환기가 된 거죠. 그죠? 여기서 환기된 거는 누구냐? 페르소나겠지. 페르소나. 그죠? 그래갖고 이제 페르소나가 설명을 해주면 사람이 인지하게 된다. 그죠? 또한 로빈슨은 음악이 페르소나의 감정뿐만 아니라 또 다른 감정들도 시청자에게 환기될 수 있다. 이게 이제 드디어 이제 환기론에 대한 얘기가 나오네요. 그죠? 그러니까 페르소나가 이제 스스로 느낀 거, 페르소나 내에서 자기 마음 속에서 일어났던 그 어떤 환기된 그런 감정들을 뭐 사람들한테 전해주지만 그 사람들 자체도 그걸 듣고, 그 음악을 듣고 아니면 페르소나가 말해주는 걸 듣고, 자기 마음대로의 객관적인, 자기 나름대로의 주관적인 감정이 또 일어나는 겁니다. 그죠? 또 감정이 환기가 된다. 환기론. 그죠? 또한 그죠. 로빈슨은 음악이 페르소나의 감정뿐만 아니라 또 다른 감정들도 시청자에게 환기될 수 있다고 보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페르소나의 감정이 있고 내 듣는 사람의 내 감정이 또 따로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음악, 페르소나, 나, 음악, 페르소나, 나, 음악을 듣고 페르소나가 막 감정이 일어가지고 감정이 환기가 돼가지고 나한테 막 알려줘. 그러면 또 그걸 듣고 그렇구나 할 수도 있고 아닌데? 나는 이렇게 느끼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그죠? 다를 수가 있다. 페르소나가 느끼는 감정이랑 내가 느끼는 감정이랑 다를 수가 있다. 그죠? 또한 로빈슨은 그러니까 지금 페르소나는 그 음악과 나 사이에 있는 어떤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그죠? 상상 속의 인물이라고 보면 됩니다. 또한 로빈슨은 음악의 페르소나의 감정뿐만 아니라 또 다른 감정들도 시청자에 의해서 환기가 될 수 있다. 그치? 그죠? 청자가 느끼는 감정이 페르소나의 감정과 반드시 일치할 필요가 없다. 그치? 얘가 느끼는 거랑 내가 느끼는 거 다를 수가 있지. 그죠? 그거 보면서 청자가 느끼는 실제 감정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듣는 사람 각자가 자기 나름대로의 환기, 주관적인 감정을 환기할 수 있다. 환기론이죠. 그러니까 지금 음악을 지금 그 어떤 선율이나 어떤 형식적 요소로 막 표현했다. 그 인지론. 그죠? 그런 상황이고 어디까지 왔나? 또 다른 감정들도 시청자에게 환기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렇죠? 청자가 느끼는 감정이 페르소나의 감정과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다고 보면서 청자가 느끼는 실제 감정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로빈슨은 상상 이론을 통해 인지론과 환기론의 입장을 포함한 두 개 짬뽕시킨 종합적인 이론을 제시하였다. 뭐 이런 내용이네요. 그러니까 페르소나 때문에 조금 헷갈리는데 어떤 계속 얘기하는 게 이제 음악, 페르소나, 나 이렇게 삼각구도 이렇게 보면 됩니다. 좀 쉬었다가 이제 문제 봅시다. 잠시만요. 봅시다. 4번 봅시다. 4번 문제. 가와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거 내용 일치 전개 방식이네요. 그죠? 전개 방식. 전개 방식에 대한 문제다. 전개 방식 1번 봅시다. 1번 음악과 감정의 관계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견해. 그러니까 여러 학자들의 견해는 나에 해당하는 거고 가는 여러 학자들이 나오지 않았죠. 그럼 시대별로 얘기했었지. 고대 그리스, 중세, 르네상스, 바로크, 낭만주의 이렇게 가는 거지. 학자들에 대한 언급 없었다. 그죠? 틀렸고 시대 순으로 나열했다. 요건 맞지. 시대 순은 맞는데 학자들의 견해가 아니다. 2번 가는 음악이 감정에 미친 영향을 언급했다. 음악이 감정에 미친 영향. 그치? 음악이 감정에 미친 영향. 음악으로 인해서 이제 감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가지고 조금 교육적으로 써보자. 요게 이제 그 고대 그리스, 이제 중세에 대한 얘기였고. 이제 음악이 이제 감정에 영향을 미치니까 이제 감정을 표현하자. 그리고 이제 솔직한 감정을 교육용이 아니라 이제 실제로 감정을 푸는, 드러내고 표현하는, 그죠? 그런 걸 느끼는, 그렇게 이제 그런 용도로 쓰자. 요렇게 이제 르네상스 이후로 만들어진 거니까. 음악이 감정에 미친 영향에 대한 언급했다. 이거는 그죠? 언급을 했지. 그죠? 여기까지 맞고, 여기까지 맞는데, 예술로서의 음악이 갖는 가치, 예술로서의 음악이 갖는 가치가 뭡니까?
인간의 감정을 가장 잘 표현한다. 요런 언급은 있었어요. 그죠? 언급은 있었는데, 특정 시대의 입장에서 비판하고, 비판 자체가 틀렸고, 비판하는 말 자체가 없어요. 그죠? 이거 뭐, 누가 뭘 비판했습니까? 비판한 거 없고, 특정 시대의 입장은 맞지. 특정 시대의 입장은 맞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 비판했다. 이런 거 없습니다. 틀렸죠. 그죠? 3번. 나는, 철학자들의 논쟁을 소개했다. 철학자들의 논쟁. 그렇지. 철학자들의 논쟁. 얘는 뭐 환기론, 드러버스는 환기론, 키비는 인지론, 로빈슨은 또 상상이론, 이렇게 하면서 자기 입장들을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죠? 서로 비판하고 물어뜯고, 그죠? 비판했다, 그죠? 이런 얘기 있긴 하다. 논쟁까지, 여기까지 맞지. 그러니까 논쟁까지 맞다. 논쟁을 소개. 맞고. 시대별로, 음악관이 달라진 원인과 결과. 시대별로 음악관이 달라졌다? 음악관이 시대별로 달라졌다. 같은 시대이죠? 그러니까 인지론과 환기론이 같은 시대 아닌가? 모르지. 지금 그거에 대한 같은 시대인지 같은 시대 사람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얘들이 얘를 비판하고 얘들이 얘를 비판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비슷한 시대겠네. 그죠? 서로 비판하는 거니까 비슷한 시대에 존재했겠지. 존재를 알기 때문에 비판하는 거니까 했을 거니까. 그죠? 같은 시대겠네요. 시대별로 음악관이 달라진 거 아닙니다. 달라진 거에 없다. 그러니까 얘가 이제 얘는 뭐 나중 시대인지 아니면 같은 시대인지 모르겠대. 그건 모르겠고, 얘는 어쨌든 두 개를 짬뽕 시켰다. 그거죠. 로빈슨은 짬뽕 시켰다. 그거고. 일단 이거 환기론과 인지론은 같은 시대겠지요. 서로 비판하는 거니까. 자, 거기까지는 할 수 있는데, 시대별로 음악관이 달라졌다. 이건 다르지. 그죠? 다르지 않고 같은 동시대에서 이제 물어뜯은 거지. 그죠? 틀렸고. 4번. 나는 음악이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한 두 가지 관점. 음악이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서로 달랐다. 어떻게 다르냐? 얘는 환기론, 얘는 인지론. 그죠? 음악이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 얘는 어떻게 감정을 표현합니까? 음악은 아무 생각이 없는데 그걸 들은 사람 마음속에서 막 감정이 막 일어나는 거야. 그래 본 거고, 인지론은 음악에 슬프다, 뭐 기쁘다 이런 속성 자체가 들어있어. 그러니까 그걸 들은 사람이 인지를 하는 거지. 이 지금 슬픈 노래구나. 이거는 뭐 기쁜 부분이구나. 이렇게 인지를 한다. 그거잖아요. 그죠?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이 다르다. 이렇게 보는 거지. 감정 표현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는 음악에다 자체에다가 감정이 표현이 된 거야. 그죠? 감정은 음악이 자체에 표현이 된 거고, 그걸 인지하나 못하냐, 그 차이인 거지. 그죠? 음악이 감정 표현을 하는 방법에 대한 두 관점의 차이. 그죠? 환기론과 인지론의 차이를 설명하고 밝힌 후에, 이 관점들은 절충한 이론 뭡니까? 상상이론. 두 개 다 짬뽕 시켰다. 그죠? 그러니까 얘는 뭐라 그러냐? 그러니까 음악 자체에 어떤 감정을 실은 게 맞아. 그죠? 인지론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그 다음에 그걸 또 페르소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듣는 사람도 있는데, 또 그 사람들 속에서 또 감정이 또 일어나. 그죠? 그러니까 환기론은 음악은 아무 생각 없고, 이 사람 속에서 감정이 일어난다고 본 거고, 인지론은 얘는 감정 같은 게 없고, 그냥 그 노래에 감정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걸 인지한 것 뿐이야. 이렇게 본 거고. 그죠? 로빈슨은 음악 자체에도 감정을 실을 수 있고, 이제 표현이 됐고, 구현이 됐고, 그 페르소나가 중간에서 그걸 막 설명해 주는 거지. 그죠? 그러면 이 페르소나가 느낀 감정이랑 이 사람들이랑 또 다를 수가 있는 게, 이 사람들 마음속에서 또 감정이 또 난다는 얘기야. 그죠? 그러니까 그 로빈슨은 음악에도 감정, 그 다음 페르소나에도 감정, 그 다음에 듣는 사람도 감정이 다 일어난다. 이렇게 보는 거. 그죠? 그렇네. 그죠? 절충한 이론. 맞죠? 그죠? 4번 맞고, 답이 4번 정답이네요. 5번. 가와 나는 모두 음악과 감정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이론을 소개하고 있다. 음악과 감정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이론은 안 나왔지. 이거 시대별로 뭐 이렇게 음악과 감정을 어떻게 이제 그 관계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뿐이었고, 나 같은 경우에는 이론이 나오네. 예. 다양한 이론들이 3개가 나오는데, 그치, 나는 해당하는 거고죠. 이론을 소개했다. 오케이. 가는 해당이 안 되고 나는 해당되는데, 그게 틀렸네요. 이미 틀렸다. 그죠? 소개하면, 각 이론이 지닌 의의 있지. 의의라기보다는 특징이었는데,
얘가 느끼는 의, 환기론에 의의가 있나? 의의라는 거는 잘 안 보이는데. 아무튼 뭐, 요거에 대한 특징, 환기론의 특징에 대한 얘기를 했고, 환기론이 인지론에 의해서 비판받는다. 그런 얘기를 있었고, 인지론도 이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인지론이, 환기론이 인지론을 비판한다. 그런 얘기를 있었지. 그죠? 의의도 안 나왔었고, 그 다음 또, 더군다나 한계도 안 나왔지. 한계는 나왔다고 볼 수 있나? 환기론의 어떤 한계가 뭡니까? 개인의 가변적인 주관에 의해서만 찾고 있다. 한계네. 그죠? 그 다음은 인지론의 한계는 인지적 수준을 제한한다. 이런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한계가 보이네요. 그죠? 근데 상상이론에 대한 한계는 안 보입니다. 그죠? 상상이론은 비판하지도 않아요. 얘는 서로 물어뜯는데 얘는 그냥 비판도 없고 그냥 두 개 다 짬뽕 시켰다. 그뿐이죠. 그죠? 비판이 한계를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죠? 이미 나에서 틀렸네. 그죠? 이 부분 틀렸고, 의의 자체도 가의 환기론에 대한 의의도 안 보이고 인지론에 대한 의의도 안 보이고, 얘는 의의가 있지. 그죠? 의의가 뭐냐? 또 인지론과 환기론의 입장을 포함한 종합적인 해석을 제시했다. 요게 이제 의의죠. 그죠? 상상이론의 의의지. 그죠? 예, 그래 보면 됩니다. 그 의의, 한계 이런 것들 좀 의미를 조금 명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 그죠? 또 넘어가서 3번, 5번 넘어갑시다. 잠시만요. 네, 5번 봅시다. 5번. 가의 내용과 일치한 것은, 내용 일치네요. 그죠? 가의 내용. 르네상스 시대 이전에는 음악이 감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 음악이 감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있었죠. 음악이 감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르네상스 이전이라는 거는, 결국 르네상스 이전에는 고대 그리스 중세를 말하는 거죠. 이때는 음악이 어떤 인간의 도덕적 속성에 강한 영향을 준다. 그죠? 음악이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도덕적 속성이 감정이냐? 음악이 주는 감정적 흥분, 이 도덕적 성향에 에토스에 영향을 미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음악이 있고 그게 감정적 흥분을 막 일으켜. 그죠? 감정에 미치는 영향이죠. 그게 결국은 도덕적 성향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본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결국 뭐야? 그러니까 음악이 감정에 영향을 미친다. 그 얘기잖아요. 그죠? 음악이 감정에 영향을 미치고 또 흥분된 그 감정은 또 도덕적 성향에 또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이제 고대 그리스나 중세는 그걸 본 거지. 그죠? 흥분된 그 감정이 그 음악에 의해서 흥분된 영향을 받은 그 감정이 그 도덕에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 그죠? 그걸 본 거지. 흥분된 감정이 도덕에 영향을 미친다. 거기에 주목한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이제 교육적으로 또 써보자. 도덕적인 어떤 교육적인 목적으로 이용해보자. 이런 생각이었을 거니까. 그죠? 관심이 없었던 게 아니고 관심이 되게 많았죠. 그죠? 틀렸고. 2번. 바로크 시대. 요건 이제 주관적인 감정은 이제 표현이 됐다. 그러니까 어떤 작곡가 자체의 어떤 감정보다는, 그러니까 요렇게 표현하면 슬픔을 표현하는 거고, 요렇게 표현하면 기쁨을 표현하는 거다. 요렇게 그 정도까지 생각한 거지. 그죠? 바로크 시대는 음악을 들으며 마음이 느껴지는 감동을 중요하게 여겼다. 마음에 느껴지는 감동, 실제로 감동 느껴지고 주관적인 어떤 생각 이런 거 떠오르는 거는 언제냐면 낭만주의 시대. 그죠? 그럼 다 보이나? 그죠? 낭만주의까지 가야지. 예. 낭만주의 시대까지 가야지 이제 그렇게 이제 주관적인 감정에 대한 얘기고, 바로크 시대는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이제 그 이론적인 얘기죠. 그죠? 인지론하고 비슷하지. 그러니까 어떤 형식, 그죠? 리듬이냐, 이렇게 선율, 화성 이런 형식적인 요소, 그런 것들 이용해 가지고 음악에다가 이런 어떤 슬픔을 담아낸다, 기쁨을 담아낸다, 형식적인 요소에 대한 얘기였지. 음악을 들어가지고 감정, 마음에 느껴지고 이런 건 없었습니다. 이건 낭만주의입니다. 그죠? 틀렸고. 3번. 바로크 시대 이전에는 이전이니까 뭡니까? 고대 그리스, 그다음에 중세 이 정도겠지. 그죠? 이전에는 작곡가의 개성과 독창성에 기초한 창작 활동이 강조됐다. 작곡가의 개성과 독창성이 나타나는 건 낭만주의. 그죠? 어디 갔나? 작곡가 독창적 개성이 있었는데, 그냥 자율성과 개별성. 작곡가는 개성이나 독창성, 그죠? 개성이나 독창성. 이거는 이제 그 낭만주의 시대 정도 도달해야지 이제 개별적인 어떤 주관적인 감정들, 그런 걸 이제 강조하는 거니까 틀렸죠. 그죠? 바로크 시대 이전에는 아예 틀렸습니다. 4번.
바로크 시대와 낭만주의 시대, 바로크 시대와 낭만주의 시대 이 두 시대를 말하는 거네.는 작곡가들에게 감정의 의미는 서로 다르지 않았다. 감정의 의미는 서로 다르지 않았다. 감정의 의미는 서로 다르지 않았다. 다르지. 바로크 시대의 감정의 의미는 뭡니까? 어떤 뭐 객관적인 감정, 그죠? 객관화된 감정이고, 그 바로크 시대의 감정은 주관적인 감정, 그죠? 성격 자체가 다르죠. 그러니까 누구나 들어도 어떤 음악이 있으면 그걸 듣는 모든 사람들은 슬프다라고 느낄 거고, 어떤 기쁜 어떤 요소, 기쁨을 표현하는 요소들이 주로 음악에 있다면 그걸 들은 모든 사람들은 기쁨을 표현했네, 이렇게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는 거지, 그죠? 그게 이제 객관적인 감정이고, 주관적인 감정은 뭡니까? 자기 생각인 거지. 내가 느끼고 직접 느끼고, 개개인별로 느낌이 다르겠지. 어릴 때 경험들이 다 다를 거니까, 그죠? 그런 얘기입니다. 주관적 감정과 객관적 감정, 그 차이가 있다. 서로 다르지 않은 게 아니고 틀렸죠, 그죠? 5번. 낭만주의 시대에는 자신의 감정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음악을 감상하는 것이 중시되었다. 낭만주의 시대에는 자신의 감정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음악을 감상하는 것이 중시되었다. 자신의 감정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음악을 감상하는 것이 중시되었다. 맞네, 그죠? 능동적인 얘기가 나오죠. 이게 능동적으로 수용하는 태도가 중요해졌다, 그죠? 그러니까 자신의 감정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음악을 감상하는 게 중시된 거지, 그죠? 감상적으로 자기 감정, 이거 이제 각각 주관적인 감정, 사람마다 달라, 그죠? 주관적인 감정, 능동적으로. 야, 너는 어떻게 느끼는데? 나는 이렇게 느끼는데. 이렇게 너랑 나랑 다른 거지, 그죠? 답 5번. 일치하네요, 그죠? 내용 일치입니다. 그 다음 이제 6번 봅시다. 6번. 예, 6번 봅시다. 음악의 정서 표현성에 대한 논쟁. 음악의 정서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음악의 정서 표현이라는 게 뭐 환기론 같은 경우에는 정서 표현을 어떻게 합니까? 그 음악은 아무 생각이 없고 어떤 사람 자체에서 막 일어나는 감정이 막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이다. 그럼 그렇게 이제 음악이 정서가 표현이 된다라는 거고, 음악의 정서 표현이라는 거는 이제 인지론 같은 경우에는 음악 자체가 정서를 표현할 수 있다. 정서를 표현하는 거죠, 그죠? 정서를 구현을 하는 거지, 음악 자체, 그죠? 그럼 뭐 음정이나 뭐 어떤 뭐 이런 형식적 요소, 선율, 화성, 리듬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조금 이제 음악을 조금 더 이래 좀 슬픔을 표현하거나 아니면 뭐 기분을 표현한다. 정서 표현이 가능하다. 요래 본 거고, 그죠? 여기 이제 두 개에 대한 얘기다. 그거에 대한 얘기겠죠. 봅시다. 1번. 음악이 슬프다가 갖는 논리적 모순을 하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된다. 그렇지. 음악이 슬프다라는 어떤 그 일상적 의법에 대한 분석 철학가들의 이제 문제의식, 그죠?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했으니까 뭐 대놓고 내용 일치고. 2번. 환기론은 뭐냐면은 그냥 그 아까 말했듯이 그죠? 그냥 뭐 그 음악은 아무 생각 없는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감정이 막 올라오는 거, 그죠? 그 음악이 감정이 환기된다, 그 얘기였으니까. 환기론은 인지론이 청자의 감정을 인지적 수준으로 제한한다고 비판한다. 그러니까 인지론이 청자의 감정을 인지적 수준으로 제한한다. 그렇지. 여기 내용 일치네요, 그죠? 인지적 수준으로 제한한다고 이제 환기론이 비판했다,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음악이 막 이렇게 막 음악 속에 있는 그 막 요소들을 이용해가지고 슬픔을 표현했다, 기쁨을 표현했다. 그걸 이제 사람들은 인지할 뿐이다라고 한 거기 때문에 비판할 만하지, 그죠? 제한한다고 비판했다. 말 맞고. 내용 일치죠. 3번. 인지론은 환기론이 청자의 감정을 음악이 지니는 속성에서 찾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그렇지? 음악이 지니는 속성이 아닌 개인의 어떤 가변적인 주관에 의해서 찾고 있다. 그래서 인지론이 비판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인지론이 비판한다. 맞죠, 그죠? 그러니까 음악은 아무런 어떤 근거 없고, 형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감정에 대한 어떤 표현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만들어놨는데 그 사람들이 지들 멋대로 그냥 이렇게 막 감정이 막 솟아오른 겁니다, 그죠? 환기가 된 거예요. 그 찾지 않는다. 그 음악에는 아무것도 안 찾고 사람만 그냥 막 사람 감정만 너무 좀 찾는다, 그지? 그렇게 비판했다고 맞고. 4번. 환기론과 인지론 모두 음악이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고
일단 감정을 표현한다라는 거는 맞았죠, 그죠? 그러니까 둘 다 동일하다 하지 않았나? 근데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고 본다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그죠? 감정을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 동일하게 보는 거야. 둘 다 음악이 감정을 어디였나? 음악이 이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 이러고 본 거는 이제 동일하다라고 본 겁니다, 그죠? 이건 뭐 환기론에서 음악이 아무 생각 없다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슬픔을 표현한다 그거는 뭐 맞지. 근데 이제 그 표현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더 개인적인 주관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게 그거 주목한 게 이제 환기론이고 그 음악에다 주목한 게 이제 인지론이다. 그래 보면 되겠네요, 그죠? 뭐 내용 일치였고, 그죠? 그다음에 4번, 5번 환기론과 인지론 모두 음악이 청자에게 일으키는 감정 변화를 인정한다. 감정 변화를 인정한다. 그 환기론 자체는 인정했죠, 그죠? 그러니까 음악이 이제 이렇게 슬픔을 표현해가지고 이렇게 음악에서 흘러나오면 그 지나가는 사람이 들으면 그 막 청자에게 막 감정이 막 일어난다. 그게 이제 환기론에 대한 얘기였고 인지론은 아니었죠. 청자에게 일어나는 변화 이런 게 아니라 청자에게 감정 변화가 일어난다고 느끼지 않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인지론은 뭐라고 말했냐면 음악에 슬픔을 표현하는 요소가 있고 그다음에 기쁨을 표현하는 요소가 있는데 이제 그거를 인지를 한다 그랬죠. 인지, 그죠? 아, 이 음악은 기쁨을 표현하고 있구나. 아, 이 음악은 슬픔을 표현하고 있구나. 그게 이제 인지를 한다는 얘기지. 감정 변화를 인정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인지론은 아닌 거지. 환기론은 맞는 거지, 그죠? 음악이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죠? 뭐 내용 일치수는 약간 추론 느낌 들어가긴 한데, 약간 뭐 내용 일치라고 보면 되겠지. 이거 뭐 내용 일치 수준은 약간 변화된 내용 일치. 다부분입니다. 아닌 거지. 아니, 요거는 맞는데 요건 아닌 게 되니까 틀렸다. 그 다음에 7번 넘어갑시다. 예, 7번 봅시다. 7번. 다음은 음악회에 다녀온 학생이 작성한 감상문의 일부다. 나를 바탕으로 나가 이거죠. 나를 바탕으로 이해한 ABCD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적용 추론이에요. 적용 추론. 그러니까 이 보기를 바탕으로 적용해서 이제 추론하라. 아니면 내용 일치를 봐라. 오케이. 봅시다. 1번. 보기부터 봅시다. 나의 슬픔에 대한 세 개의 자장가. 슬픔에 대한 세 개의 자장가 중 하나로 불리는 브람스의 연주곡 OP 117 넘버 2가 피아노로 연주되기 시작하였다. 처음 몇 마디의 피아노 소리를 듣자마자 바로 슬펐다. 음악을 듣고 바로 이제 그 감정이 확 올라왔네요. 그리고 그 슬픔은 점점 나에게 서러움으로 다가왔다. 그런데 불협화음이 지속되는 부분에서 작곡가가 불협화음을 통해 구현하려 했던 슬픔을 느낀 친구와 달리 이것도 다르게 느끼는 거지. 오히려 나는 경쾌함을 느꼈다. 중요한 3박자지만 중간에 2박자처럼 들리도록 구현한 리듬에 따라 내 감정도 바뀌고 있었다. 이것도 뭐 형식에 따라서 내가 이제 마음이 바뀌었다. 감정이 바뀌었다. 오케이. 1번 봅시다. 1번. A의 소리를 듣자마자 바로를 이제 메트로버스는 청자가 음악에 즉각적으로 감정을 경험하는 것을 설명한다. 그렇지, 그죠? 그러니까 메트로버스는 이거죠. 환기론이죠, 환기론. 이런 보이나? 네. 이렇게 하면 보이죠. 메트로버스는 환기론입니다. 메트로버스. 환기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뭔 얘기를 했냐면, 음악이 이제 뭔가를 표현하게 되면, 그걸 이제 지나가다가 듣게 되면, 감정은 마음속에서 막 일어난다. 그 사람 속에서 막 일어난다. 들은 사람, 그 마음 속에서 막 감정이 막 일어난다. 그렇게 본 게 이제 환기론이기 때문에, 소리를 듣자마자 바로 메트로버스는 청자가 음악에서 즉각적인 감정을 경험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각적인 감정 7-1인가요? 즉각적으로 감정을 경험하고, 그죠? 딱 맞죠? 내용 일치라고 보면 되겠네. 그 다음에 A는 슬펐다를, 키비는 청자가 슬픔을 느낀 것이 아니라 슬픔을 인지한 것이다. 그렇지. 키비는 누구냐면 인지론, 그죠? 이거는 음악이 이제 슬픈 그 형식의 어떤
리듬, 선율, 화성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막 슬픔을 표현을 한 거야. 구현을 한 거야. 이제 그걸 이제 인지를 한 거지. 이 사람은 그죠? 그 사람들이 인지를 한 겁니다. 그죠? 이렇게 그렇게 그런 식으로 보는 거지. 그죠? 인지로는 슬펐다를 키비는 청자가 슬픔을 느낀 것이 아니라 슬픔을 인지한 것이라고 얘기했다. 그죠? 인지했다. B 서러움으로 다가왔다를 메트로버스는 음악이 청자에게 서러움의 감정을 불러일으킨 것으로. 그렇지. 메트로버스는 환기론이니까 얘는 환기론이니까 막 불러일으켰다. 그죠? 막 불러일으키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막 내 감정이 막 불러일으킨 거야. 맞지? 그죠? C는 오히려 나는 경쾌함을 느꼈다. 그러니까 친구는 슬픔을 느꼈는데 나는 이제 경쾌함을 느꼈다. 이게 주관적인 감정이거든. 그죠? 를 이제 로빈슨은 이제 상상이론, 그죠? 짬뽕시킨 거, 그죠? 짬뽕시킨 거. 얘들은 청자의 감정이 페르소나의 감정과 불일치한 것으로 보겠군.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작곡가는 슬픔을 구현하려 한 거야. 그러니까 음악적 요소들이 있고 그 음악 자체에 어떤 그런 요소들이 있고 그 청자,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있는데 그 중간에 페르소나가 있잖아요, 그죠? 페르소나가 있는데 이 페르소나가 이 음악 자체의 어떤 그런 내용들을 막 설명해 주는 거야, 그죠? 청자한테. 그러면 청자가 페르소나의 말을 듣고 그렇네 이렇게 느끼는 거지. 근데 페르소나의 감정이랑 내 감정이랑 다를 수가 있다, 그죠? 페르소나의 감정과 불일치한 것으로 보는 건 그렇지. 그러니까 이 슬픔을 페르소나, 그러니까 이제 페르소나가 설명을 하는 거지. 그죠? 작곡가가 이제 그 음악을 통해서 막 구현하려고 표현해 놨는데 그걸 그 구현한 거를 페르소나가 막 설명해.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제 똑같이 느낀 친구도 있고, 난 또 다르게 느끼는 사람도 있다. 예? 불일치한 경우다. 7-4. 그죠? 일치할 필요는 없다. 그죠? 페르소나의 감정과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다. 맞죠? 5번. D의 리듬에 따라 내 감정도 바뀌고 있었다. D의 리듬에 따라 바뀌고 있었다를 로빈슨은 감정의 주체가 작곡가에서 청자로 번갈아 바뀌는 것. 이게 무슨 말이야? 그 뭐 작곡가가 그러니까 청자는 지금 그 감정이 바뀌는 건 맞아, 그죠? 바뀌는 긴 한데 작곡가에서 바뀌는 건가요? 감정의 주체가 작곡가인가요? 작곡가는 뭐예요? 그냥 음악을 만들어 놓고 그냥 있는 거죠, 그죠? 음악을 만든 거야, 작곡가는.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음악에 이제 듣는 상황이다라고 했을 때 음악이 이제 스피커를 통해서 나오잖아요, 그죠?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작곡가가 만들어 놓은 그 음악이 뭔가 구현하려고 했겠지. 슬픔이든 뭐 기쁨이든 구현하려고 했겠지. 이제 그거를 누가 설명해 주느냐? 페르소나가 설명해 주는 거죠. 페르소나가 듣는 사람한테 막 설명을 해 주는 거야. 그러면은 그걸 이제 거기에 같이 동조할 경우도 있고, 나는 다르게 느끼는데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지, 그죠? 그 감정의 주체가 작곡가가 아니라 이제 페르소나와 청자에 대한 얘기지, 그죠? 감정의 주체는 일단 주체는 페르소나인 거야, 그죠? 봅시다. 감정의 주체로 페르소나를 상징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감정의 주체로. 이게 뭔 말이냐면, 그러니까 어떤 음악이 있어. 거기다 이제 슬픔의 요소를 막 넣어놨어. 그러면 그거를 일단 페르소나는 그 음악을 듣고 슬픔의 감정을 느끼는 거야, 그죠? 그런데 그 감정을 이 듣는 사람한테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지. 그러면 이제 같이 그래, 오케이, 뭐 나도 슬퍼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슬프지 않은데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지, 그죠? 그래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정의 주체가 페르소나와 청자 이렇게 봐야 되겠지. 그 둘 사이의 어떤 관계로 보는 거고, 그 둘 사이 뭐 그 바뀐다, 번갈아 바뀐다, 그것도 좀 말도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간에 음악 지금 그 로빈슨이 말하는 거는 그거죠, 그죠? 계속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뭐 음악에 이제 작곡가가 만들어 놓은 음악에, 그러니까 거기 뭐 슬픔의 요소를 막 넣어놨어. 그러면 그 페르소나는 슬픔의 감정이 일어난 거야. 왜냐하면 음악 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죠? 얘는 음악 속에 있는 페르소나가 그대로 이제 감정을 다 느꼈고, 얘는 감정의 주체인 거지. 음악 속에서, 그죠? 감정의 주체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듣는 사람은 페르소나가 말해주는 그 막 얘기를 듣고 있다가 나도 이제 감정이 슬프다라고 동조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느낌이 들 수도 있는 거지, 그죠? 다른 느낌이 들 수도 있다. 그런 과정인 거지. 뭐 번갈아 바뀌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거 말도 틀렸고, 그 다음에 작곡가와 청자가 뭐 감정의 주체가 바뀌는 거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모든 감상의 주체는 페르소나가 아니고 각자입니다. 각자 개인인 거지, 그죠?
청자입니다. 여기서 주체는 청자지. 그러니까 먼저 페르소나가 먼저 느꼈고 그거를 어떤 뭐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여서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느냐, 그죠? 감정의 주체는 사람인 겁니다. 틀렸죠? 약간 추론 느낌이 들죠. 말이 좀 꼬여있기 때문에 약간 어렵네, 그죠? 뭐 답인 거는 바로 보이죠, 그죠? 8번 넘어갑시다. 8번. 예, 8번 봅시다. 8번. 보기를 바탕으로 할 때 가와 나에 대한 해강의 평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일단 요거는 이제 뭡니까? 이거 적용 추론인데, 그러니까 본문에 없는 다른 어떤 이론을 가져와가지고 그걸 추가해서 본문과 이제 비교하라, 그 얘기죠. 봅시다. 그럼 뭐 새로운 정보다. 봅시다. 해강은 감정이 음악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음악과 별개라고 보고, 그러니까 음악은 음악에 감정이 내재되어 있지 않다고 보는 거네, 이 사람은. 아예 뭐 음악은 아예 뭐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뭐 감정이 들어있지 않다, 그죠? 그것이 아니라 음악과 이제 별개다, 따로다. 음악과 감정은 완전 다른 거다, 별개라고 보고, 음악이 인간을 교화할 수 있다고 여긴 기존의 음악관의 음악론에 그러니까 반대하였다. 그러니까 음악 이거 교화할 수 있다고 여긴 건 뭡니까? 고대 그리스 시대, 중세 때도. 그러니까 음악이 뭐 감정적 흥분을 막 일으키고 그 흥분이 인간의 도덕적 성향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본 건데, 아예 여기부터 차단시켜 버리네. 음악이 감정적 흥분을 일으킨 거랑 아예 상관없는 얘기다. 그렇죠? 음악과 감정은 별개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죠? 이제 그 음악이 감정을 일으키고 그 감정이 도덕적 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이 두 가지 단계로 가야 되는데, 그죠? 아예 이제 초반 단계부터 차단을 시켜버렸다. 그죠? 아예 안 된다라고 본 거네. 그죠? 그렇구나. 그래서 보면 음악이 인간을 교화할 수 있다고 여긴, 그러니까 기존의 음악의 이론에 반대하였다. 음악과 감정의 관계를 고정된 대응 관계로 파악한 점과 음악을 도덕 규범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삼은 점을 비판하였다. 그러니까 두 가지 단계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음악으로 인해서 감정이 막 흥분되고 그런 관계가 있다라고 이제 못을 박았고, 그죠? 못을 박았고, 그 다음에 이 흥분된 이 감정이 도덕적인 성향에 영향을 미친다. 그죠? 두 번째 단계, 그죠? 음악이 도덕 규범에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삼은 점. 이제 그걸 이용해가지고 이제 도구로 삼아야 되겠다. 어떤 교육적으로 써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했는데 그게 틀렸다. 그런 사람 이제 비판했다. 그게 안 된다는 거지. 음악 자체에 이제 감정하고 이제 다른 거다, 별개라고 봤다. 그죠? 핵심은 별개라고 아예 차단시켜버렸지. 그죠? 해경은 음악의 본질은 자연이므로 자연을 닮은 조화로운 음악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음악 자체를 자연을 닮은 그런 음악을 추구해야 된다. 높낮이, 빠르기, 강약 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형식적인 아름다움을 강조했다. 그러니까 이건 뭐 감정 같은 거 실지 말고 아름다움 이런 걸 담자. 음악은 뭐 아름다움을 담아야 된다. 뭐 스님인가? 뭐지? 누구지? 그리고 이런 음악에 의해 음악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던 감정이 발출되기 때문에, 감정이 또 감정과 다른 거라며. 뭐야? 감정이 음악에 내재되어 있지 않다. 음악과 별개다. 그러니까 일단은 음악은 감정이 들어있지 않고 음악 자체는 감정이 들어있지 않다라는 거고, 요거는 이제 감정이 발출된다라고 본 거네. 그죠? 뭐 그럼 뭐야? 환기가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면은 약간 그 환기론이 비슷한 건데, 그죠? 이거랑 비슷하네. 그 음악에도 물론 슬픔 같은 게 이제 표현이 된다라고. 여기는 음악이 슬픔을 표현할 수 있다. 그죠?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고 본 거는 맞지. 그죠? 근데 이제 그걸 들은 사람이 그 마음속에서 막 감정이 일어난다. 그거에 이제 그 조금 주목한 거기 때문에, 그죠? 약간 다르네. 해강과, 그죠? 근데 해강은 완전히 음악과 감정은 완전 별개다라고 본 거기 때문에, 그죠? 하여튼 이런 음악을 들으면 막 감정이 발출되기 때문에 사람마다 각기 다른 감정을 느끼는 것이다. 그 주관적인 어떤 그 감정. 그리고 보면 좀 뭐 낭만주의 시대에 했던 주관적인 감정에 대한 얘기랑 요거는 또 생각이 좀 비슷한 면이 있고, 그래도 환기론과 거의 좀 많이 유사하네요. 그죠? 즉각적인 경험을 하게 되고 이제 주관적으로 감정이 떠오른다. 환기가 된다. 오히려 약간 뭐 요 느낌, 환기론 메트로버스 느낌이 좀 드네요. 그죠? 봅시다. 1번. 해강은 가에서
음악의 교육적 기능을 중시한 중세의 음악관에 대해서 반대하겠군. 그렇지? 응? 반대하겠다. 그죠? 기존 음악관 뭐냐? 인간을 교화할 수 있다. 도덕적인 규범 이런 거 유지하기 도구 안 된다. 비판. 맞네요. 그죠? 중세를 비판했다. 오케이. 2번. 해강은 가에서 음악과 감정을 논리적으로 연결하려 한 바로크 시대의 작곡가들 비판. 바로크 시대도 마찬가지죠. 그죠? 음악을 감정을 표현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고 감정과 음악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였다. 근데 감정과 음악을 연결시키면 안 된다. 해강은 그죠? 다른 거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비판하는 게 맞겠네. 그죠? 내용 일치. 3번. 해강은 가에서 음악이 에토스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의 입장을 부정하겠지. 그죠? 그러니까 에토스적인 어떤 그 철학자들의 입장은 뭐였냐면 아까 말했지만 음악은 감정을 막 흥분시키고 그 흥분된 감정은 인간의 도덕적 성향에 미친다. 영향을 미치니까. 그죠? 이렇게 봤는데 애초에 음악이 감정적 흥분을 일으키는 것까지는 맞는데 그죠? 인정하는데 이 감정적 흥분이 이 도덕적 성향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안 본 거지. 그죠? 그러니까 아예 이렇게 생각하는 게 틀렸다고 보는 거죠. 그죠? 비판하는 거지. 그죠? 기존 음악권에 그러니까 교화할 수 있다. 도덕적인 성향에 에토스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것 자체가 다 아니다. 다 틀렸다. 그냥 뭐 음악은 자체는 그냥 깨끗하고 그냥 뭐 자연적이고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거지. 뭐 어떻게 뭐 하려고 하고 도구로 하고 안 된다. 그죠? 비판. 뭐 부정하겠지. 그죠? 그래서 봅시다. 4번. 해강은 나에서 음악의 형식적인 요소에 감정이 구현되어 있다. 음악이 형식적인 요소에 감정이 구현되어 있다. 그건 키비의 관점에 동의하겠군. 그러니까 음악의 형식적인 요소에 감정이 구현되어 있다고 본 게 아니죠. 그죠? 음악은 완전히 별개라고 본 겁니다. 그죠? 음악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 높낮이, 빠르기, 강약 이런 걸 통해서 아름다움을 강조. 그 자체의 아름다움. 뭐 그걸 그 어떤 형식을 이용해 가지고 뭐 감정을 유발한다거나 뭐 이렇게 슬픔을 유발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아름다움이 들어있을 뿐이고, 그죠? 그뿐이고 이제 뭐 어떤 형식적인 요소에 이제 감정이 들어있지 않게 된다, 별개다라고 봤기 때문에 틀렸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죠? 키비는 뭐라 그랬냐면 인지론이죠. 이런 거 뭐 이런 형식, 뭐 리듬, 선율, 화성 이런 걸 형식적인 요소를 이용해 가지고 슬픔을 구현하고 기쁨을 구현한다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동의를 하지 않겠지. 확실히 다 보이죠. 답 4번. 5번. 해강은 나에서 음악에서 느끼는 감정을 개인의 주관적인 감정에 근거하여 설명한 메트로버스. 그러니까 음악에서 느끼는 감정을 개인의 주관적인 감정에 근거하여 설명한 메트로버스. 그쵸? 그러니까 메트로버스는 환기론이었고 이 사람은 음악에도 뭐 물론 뭐 슬픔을 뭐 표현하지만 실질적으로 감정이 일어나는 건 주체는 사람이다. 듣는 사람이다. 그 사람 속에서 주관적인 감정이 막 일어난다. 그죠? 6-3이 어딨나. 있네. 가변적인 주관이죠. 그죠? 개인의 가변적인 주관. 그러니까 뭐, 내 마음이, 그러니까 가변적인 주관이니까 나랑 다른 사람과 또 다를 수가 있는 거지. 그죠? 가변적인 주관이니까. 그죠? 그게 이제 메트로버스의 입장이다. 그게 수긍하는 거지. 각기 다른 감정. 그게 곧 개인의 가변적인 주관이다. 이걸 이제 들은 그 인지론자들은 막, 야, 개인의 가변적인 주관이잖아. 이렇게 비판하는 거죠. 그죠? 답은 5번 맞고, 그러니까 틀린 게 4번이네요. 그죠? 4번이다. 틀린 게 4번이다. 넘어가서 9번 봅시다. 어휘네요. 어휘는 그냥 풀면 되지, 뭐, 봅시다. 문맥상 기억력 바꿔쓰기 같은 데 갚은 거, 기억? 음악이 인간의 윤리의 성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여긴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지, 그죠? 그렇게 간주한다, 여긴다. 간주한다, 여긴다. 답 나왔네. 그죠? 그렇게 맞겠네 하는 게 맞습니다. 그죠? 2번 볼까요? 가슴이 호소되는 바를 느끼는 것은 아니다. 느끼다, 탐색하다. 틀렸죠, 그죠? 아니, 느낌 자체가 다르고, 완전히 다르고. 디귿. 인간의 주관적인 감정을 담아낸다. 도출한다. 담아낸다. 완전히 다른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국어사전 달달 외우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거 어색하다. 그건 틀린 겁니다. 그죠? 리얼. 수로가 적용될 때 생기는 논리적 모순이 생겨난다는 거니까 모순이 수립된다고? 틀렸죠, 그죠? 미음. 음악이 속성을 지닌다라는 거잖아요. 속성을 지니는 건데 속성이 생성되나요? 틀렸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휘는 이렇게 푸는 거예요. 뭐 다 외우고 자시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어느 뭐 국어 사전을 다 외울 거야, 뭐 어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뭐 말이 되냐 안 되냐를 판단하고 풀면 됩니다. 우리는 이제 한국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모국어가 한국어죠. 어색한 게 틀린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풀면 된다라는 거. 뭐 그다지 조금 어렵게 생각하면 어려운 건데 예. 조금 뭐 좀 내용 일치에 조금 좀 초점을 맞추고 그죠? 근데 이제 페르소나 정도 이해하면은 문제를 좀 쉽게 풀지 않았을까. 되게 어려운 질문 아니었죠? 네, 여기까지 보고 또 다음 영상으로 넘어갑시다.